자, 그럼 우선 김용현 경호처장 얘기,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인데, 자, 이분이 그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아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딱 단정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한 이게 박정훈한테 걸었던 그런 항명 수계, 국정농단의 수계의 오른팔. 저는 김용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자리, 후보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사법 심판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인사 전행,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청문회를 하면서 드러났던 게 뭐냐면 자기는 저도 휴가 갔을 때 이종섭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통신 기록이 나와 있는데 통화하면서 대통령을 바꿔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21일 동안 통화 기록을 갖고 그러냐. 나는 하루에 5번도 이종섭하고 통화한다. 이건 직권남용이죠. 경호처장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해요. 할 일이 뭐 있어요. 논의할 게 뭐 있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경호와 관련돼서도 할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경호처에서 미리 사전에 다 나가잖아요. 그 장소 다 나가고 자기네만 동선을 다 경호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세우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 또 이 경호 이게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경호와 관련돼서 서로 장관하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자기는 하루에 5차례 이상도 통화한다. 그건 뭐요? 이종섭이 꼭두가시였다 나의. 사실 처음부터 이종섭 장관 뒤에서 군을 좌지우지한다, 뭐 군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말들은 그 나왔었죠. 김용현 차장이. 그럼요. 실세다. 계속 나오고 제보도 들어왔고 심지어 최근에 네. 그 저기 구명로비 해병대 최상병 사건, 예. 그 구명로비와 관련해서 그 이종호 씨 그 녹취록 김기현 변호사가 공개한 맞아요. 거기에 김용현 노증명 그 단톡방 멤버 중에 한 분인 송모 씨 경호처 직원이었잖아요 과거에. 이분이 경호처에 꽤 높은 간부도 지냈던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부인했죠. 알지도 못한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김용현 후보자의 입에서만 그 얘기 나오는 거고요. 주변에서는 저도 이제 확인해보고 하면 주변에서는 신원식이 100배 이상 낫다. 왜냐하면 심지어 신원식 장관이 낫다. 신원식은요. 이런 데서 또 신원식 장관의 미담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부산 동성고 출신이잖아요. 자기 후배조차도 잘 나가는 후배조차도 진급을 안 시켰어요.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근데 김용현은 보면요. 충안고 인물이 별로 안 돼요. 이종섭을 통해서 다 진급시켜.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 하다못해 특전사령관은요 4차 진급이에요. 지난해 11월에 진급했는데 진급시켜서 특전사령관을 안 쳐요. 그게 이종섭의 작품이겠어요? 김용현의 작품이지. 이종섭 장관이 육사 40기, 그죠? 네? 김용현 지금 후보자가 38기. 자, 하여간 뭐 그 얘기는 처음부터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종섭 씨가 장관 될 때부터. 근데 지금 신원식 장관 얘기는 좀 뜻밖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1년 선배잖아요. 작전본부장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군복을 입었을 때 상당히 작전통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과연 김용현이 1년 후배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그리고 작전적인 능력도 갖춘 신원식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왜 시기가 이때냐? 장성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성 인사를 앞두고 확 휘어잡기 위한 신원식이 장성 인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김용현의 말을 듣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장성 인사 전에 교체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심지어 박정훈 대령 그 항명 사건 재판부의 그 군사법원 그 판사들을 교체하기 위한 무슨 그런 어떤 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앞으로의 벌어질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뭐 확실히 뭐 제가 뭐 자 일단은 근데 그러니까 군 인사를 앞두고 예. 군을 이제 확실하게 대통령 또는 김용현의 사람들로 장악하기 그렇죠. 위해서 아마 김용현의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 보인다 넣겠죠. 이거죠. 채워 넣을 거고 그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조금 그래도 좀 이제 뭐 좀 너무 또 표는 안 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한데. 뭐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편하게 하잖아요. 아마 하긴 참 저희들의 할 일반적인 상식과 그렇죠. 그걸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아니 김문수는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 당시 호적 등본 떼봐라. 국적이 다 일본이다. 아 근데 뭐 신원식 장관이 지금 뭐 겉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뭐 좌천되는 거나 이렇게 팽당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안보실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뭐 다들 영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전은 아니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천이죠. 왜 자천이냐면 이게 안보실은 사무실도 있다. 너무 작고 여기는 뭐 군사보좌관은 막 매일 헬기 타고 다니고 뭐 출장. 국방부는 사실 뭐 정부 안에 또 하나의 정부라고 하잖아요. 작은 정부라고. 그다음에 뭐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안보실은 지금 김태호에는 지금 4번째 아니에요. 안보실장이. 평균 임기가 7개월이에요. 아, 그 좀 안보실장은 사실상 그냥 뭐 핫바지. 예, 그거지. 김태호죠. 실세는 김태호. 아니 김태호가 다 발표하고 다 기획하고 지난번에 운영이 하는데 대통령 연설문을 자기가 써준대잖아요. 그것까지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보실장 핫바지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리고 장군 정기 인사 앞두고 이런 정권 교체기가 아니면 이런 인사가 어딨어. 없지. 아, 참. 그러니까 신원식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신원식 장관이 뭐 사이는 그닥 좋진 않은데 요즘 뭐 안타깝더라고. 연민의 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신원식 장관도 사실은 뭐 속된 말로 그 무대뽀 그런 어떤 아주 그 우익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우익 정신에 투철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오히려 양반이다. 그리고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독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독도 수호 훈련 뭐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명확.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지금 김용현 장관 후보자는 대놓고 자기 고등학교 후배들을 지금 이제 요직에 앉히고 있고 또 이제 10월 정기 인사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우리 부위원님이 이제 엊그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한테 매섭게 질문을 하고 혼도 내고 했는데 그날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쪽은 김용현 후보자는 마이크가 켜 있었고 저는 마이크 꺼졌는데 말 조심하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발 영상에도 나오고 그랬죠. 예. 못 하겠어요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두 분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이 너무 웃겼는데 네. 말 조심하세요 하니까 못 하겠어요. 네. 아.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간 거는 뭐냐면 김용현 후보자가 스스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대통령실은 자기가 주도했다. 네. 이걸 인정. 거의 자기 공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용산 시대를 연 건 나다. 이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예산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박범계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비비를 496억 원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죠. 거기에 이제 일부만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을 해줬었는데
496억 원을 신청한 이유가 예비 타당성 네. 예타를 면제 500억 이상은 예타를 해야 하잖아요. 예비 타당성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니까 면제하기 위한 꼼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국방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이거를 대통령실을 무단으로 점유한 이게 5월 10일 날부터 점유했다고 치면 승인은 7월 5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57일 정도 무단 점유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적인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날 이제 몇 가지 그 뭐 헌법 위반 사항, 법률 그렇죠. 위반 사항을 지적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언급하신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아직. 예.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냐? 예. 그와 관련된 문서가 있냐? 근데 김영현 지금 아니 서면 답변서에도 그렇게 네. 요청을 했는데 서면 질의서에 요청한 답변은 뭐냐면요.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답이 왔어요. 정말 그걸 믿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뭐 10년 전 일이에요? 20년 아니 그러니까 전이에요? 제가 헌법 82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네.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헌법 네. 82조에. 그리고 이 문서의 근거는 국무회의의 의결, 심의 의결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도 국가중요경찰의 정책 결정이고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운영위에서 정진석 실장도 뭐라고 하냐면요.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이제 사진이 찍혔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보도 나온 거. 그 사진을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냐 기사를 들고 나는 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헌법에 따라서 하위법들이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지 않냐. 이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 요구를 다 했거든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 네. 어느 하나 제출한 게 없어요. 그러면 배임이죠. 일종의. 배임이 되나요? 예. 우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법을 어긴 게 뭡니까? 국가재정법, 네. 국유재산관리법, 그다음에 국방시설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자, 인수위법. 이 네. 모든 걸 지금 다 위반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료 요구를 다 했죠.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했는데 예.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보면 다 위반한 걸로 지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를 내고 기재부에서 이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12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네. 보고한 자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위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다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위법성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7차례나 연기되고 지금 있잖아요.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네. 감사 결과가.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죠. 이게 뭐 완전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네요. 네. 그런 것들이 일부 밝혀진 거, 그다음에 주동자가 누군지 확인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청문회 성과네요. 성과죠. 예, 그걸 이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실은 경호처장이 수방사령관, 네. 그다음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에 야밤에 부른 거. 또 김용현 씨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부의 그게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그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법 위반, 불법이 자행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용현 처장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관여했다는 게 또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죠.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대로면 김용현과 백재건이 다녀가고 나서 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당시 김건희 여사도 거기 다 들르고 한 거는 또 4월 그러고 나서 3월에 김용현하고 백재건이 다녀간 거고 네. 그러고 나서 3월 관저를
이제 대통령 관저를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쓰기로 했고 그러고 나서 김건희가 누구랑 다녀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김건희 여사가 다녀가고 나서 한 달 후죠. 한 달 후에 다녀가고 나서 4월 중하순경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관저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관저 결정도요. 그 예. 말씀하시기 전에 관저 예. 결정도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아직 사실은 뭐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그 예. 당시 이제 그런 지금 방문했던 뭐 이런 거 확인도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그때 뭐 천공이 다녀간 의혹 뭐 이런 거 수사하는 과정에 CCTV가 확보가 되는데 그 CCTV를 지금도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누가 드나들었는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다만 그 천공은 아니다. 이제 네. 뭐 얘기만 하고 있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출범 이 정부의 시작점인 네. 대통령실 이전부터 이런 불법과 편법 법 위반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 김용현 씨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바로 경호처장이 되죠. 예. 그리고 또 그 한편에 대통령 부인이 관저 관련해서는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모든 것이 그럼 국정농단이라면 그때부터 국정 개입이라면 국정 개입이고 국정농단이 농단인데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만약에 이 정부가 이런 그 대통령실 이전부터 그 중대한 대통령실 이전부터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이 됐다면 이게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의 그 명백한 그 그렇죠.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작부터. 예. 시작부터. 그 시작점에 바로 김용현과 김건희 씨가 있다는 거죠. 네.